안녕하세요. 저는 수자국어에서 광양고등학교 2학년 문학 내신 담당하고 있는 수자국어 부원장 주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출제 경향,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같이 보시면요.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기말고사 총평인데요. 첫 번째 기말고사 개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출제 경향, 출제 특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기말고사 이후에 남겨야 할 교훈, 어떤 것들을 좀 남겨둬야 학생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말씀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국어 공부의 방향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7, 8월 과정 진행 중인데요. 학생들이 현재 수자국어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말고사 개요입니다. 1학기 중간 기말 아시다시피 문학교과를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되었는데요. 기말고사에서는 중간고사 때보다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이 시험범위였습니다. 고전과 현대문학 두루두루 출제됐는데요. 고전에서도 고전 시가와 고전 산문 역시 출제되었고요. 현대문학에서도 현대시와 소설 두루두루 시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교과서에 있는 본문 작품과 또 교과서 학습활동의 추가 작품들 위주였고요. 일부 작품들은 이제 프린트가 추가돼서 그걸 바탕으로 시험이 출제되었습니다. 문항수는요, 전체 30문항 출제되었고요. 이 중에 서답형이 3문항, 그 다음 나머지 27문항은 선택형 문제였고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등급을 가르는 문항은 서답형보다는 선택형에 많이 출제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선택지를 얼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양고등학교 기말고사 문학시험 출제 경향을 살펴드리면요. 일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시간 관리가 필요했던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도 많은 편이었는데요. 거의 모든 작품들을 다루고 있고요. 나아가서 보기도 많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고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문마다 어려운 문제들, 좀 고난도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선택지를 판단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요. 보기를 제시한 문항들이 많았던 점, 그리고 낯선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었던 점이 이렇게 시간의 압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했던 친구들도 막상 현장에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좀 촉박하게 느꼈다면 제 실력을 발휘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는 선택형 문제에 다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지를 정확히 판단했어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일수록 선택지 구성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판단해야 될 것들이 하나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이었고요. 그것도 잘못 너무 서두른다거나 문장을 또 급하게 아니면 대충 읽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선택지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하고 극복했어야 되는 시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선택지에 서술되고 있는 의미들의 관계, 즉 A와 B가 정말 바르게 이어진 관계인가. 근데 사실 A와 B라는 어떤 의미 관계는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작품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충분히 경험했던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경험이나 정리한 지식, 공부한 내용들을 근거 삼아서 실제 주어진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인과관계에 맞게 판단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지문의 세트 구성도 되게 다양했는데요. 그 지문마다 고난도라고 느낄 만한 변별력을 요하는 문항들이 한두 개씩은 꼭 있었습니다. 이 점이 학생들이 어렵게 느꼈다면 아마 이 점 때문에 어렵게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이 복잡해 보이는 낯선 작품 그리고 보기 다 읽고 또 적절한 선택지 꼬여 있는 것들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가 그 시간 안에 되게 중요했고요. 그만큼 침착하게 풀 수 있었는가 이게 중요했는데 결국엔 이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 학생들이 시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작품의 기본적인 필기, 학습활동의 내용만을 그냥 암기하다시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작품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하느냐, 즉 어떤 내용이 나중에 실전에서 근거로 쓰일 것이냐, 그거를 좀 확실히 가지고 정리했어야 되고요. 그걸 실전에서 좀 응용할 수 있어야겠다. 항상 우리가 정리한 단어나 문장으로만 선택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판단, 그런 적절성 판단까지 이루어졌어야겠다. 아는 부분들, 결국엔 이번 시험에 좀 결과가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선택지 판단은 수능에서도 필요한 거고요. 물론 수능은 이런 내신보다는 좀 더 그 부분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좀 고난도 문학 문제 풀 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훈이 바로 이어지는데요. 기말고사의 교훈은요. 선택지를 읽고 적절하게 판단하는 게 결국엔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중간고사 때도 겪었고 아니면 1학년 때 국어시험 때도 겪었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고 놓치는 게 있다면 한번 반성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지 읽고 적절성 판단하는 것은 그 단순화시키면 서술되어 있는 선택지의 문장의 의미관계를 읽어내는 겁니다. 즉 문해를 하는 거죠. 문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이해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문장을 너무 섣불리 읽었는가 반성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준비했던 공부하면서 정리한 그 지식들을 그 선택지를 판단하면서 응용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응용을 연습하는 게 시험 범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집을 푸는 과정이겠죠. 그 과정이, 그 공부 과정이 바로 응용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만 맞추고 오답만 확인하고 넘어갔느냐, 아니면 주로 이 작품에선 어떤 걸 묻는지 확인하고 문제의 의도, 나아가서 선택지에서 어떻게 오답이 만들어지고 정답은 어떻게 되는지, 본인은 자꾸 어떤 오답에 걸려 넘어졌는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 정리하는 공부까지 했었느냐. 요게 아마 실전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앞으로의 국어 공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학 시험 봤으니까 문학으로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자면 문학 공부 선택지 잘 판단하려면 내용이라든가 형식과 관련된 개념 어휘 설명하는 그 단어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암기한다, 어떤 작품에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 나왔을 때 표현법이 이런 거고 내용이, 태도가, 정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라는 확실한 기준을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신이 됐건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이 됐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풀고 확신을 가지고 답을 채점할 수 있을 겁니다. 낯선 작품에 진짜 적용해야 그게 아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그런 내가 정말 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낯선 작품, 새로운 문제,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잘 적용되는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점, 물론 2학기 때는 문학으로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만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수능 점수도 일정 부분 나와줘야 대학에 가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이제 어차피 2학기 때는 문학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문학 공부할 때 지금 말씀드렸던 방향 잘 이해하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양고 2학년은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학기는 독서, 교과서 중심으로 기출될 거고요.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교과서 지문들이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린트 제공될 거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소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 그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는요.
지문의 의미 관계를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재구성하셔야 실제 내신에서 수월하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려운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결국엔 정리해낸 친구들이 1등급 받고 등급이 올랐습니다. 작년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2학기 내신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수자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느냐? 7, 8월 과정에 이제 수능 국어 중심으로 진행 중인데요. 수능 국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때 해야 할 때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는 3가지 영역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서, 비문학 영역에서는요, 평가원 기출을 철저하게 분석하는데 이제 고3 기출 중심이죠. 고난도 지문들 바탕으로 실전에서 얼만큼 잘 지문을 읽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 잘 해결하는지 연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최신 출제된 기출들 바탕으로 어떻게 묻고 있는지, 어떤 성격의 지문이 주로 나오는지 해석을 하고 지문을,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 접근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결국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낯선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것과도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고전문학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단언컨대 공부를 덜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주요 고전 시가와 소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고전문학에 독해를 하고 실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매주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매주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된 1일 학습 과제도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경영고 학생들 특히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재원생들 이거 듣고 있으면 꼭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평상시 수능 공부 때도 성실하게 숙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고요. 오답 정리 깔끔하게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묵묵히 그거 잘 하다 보면 분명히 성장하고 있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해야 될 것들을 꾸준히 해야 여러분들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이 말 명심하시고 열심히 방학 기간에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자국어는 어떻게 학생들 가르치는지 궁금하셔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재원생이 아닌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 있으시면 이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학원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